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인베스트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방송을 살펴보고요. 곧바로 아침장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사실 뭐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 저는요, 시장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참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괜찮냐? 어려운데 신문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렇게 술을 먹지 않는다던 제가, 네, 어제 저녁에도 또 한 잔을 걸치고 왔습니다. 눈 보십시오. 네, 한 잔만 먹었습니다. 그만큼 뭐 시장이 힘들어서 그렇다. 그것보다가는요, 우리가 지원원들끼리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힘들다 다 이럴 때 그래요 이런 거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 그래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 시장을 봐라. 과거에 2011년도 그리고 2015년도 버냉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불과 올해 4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컸던 거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접근을 해드리는 종목, 지금이야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단타 종목 위주로 많이 드리지만, 그때는 잡아갈 수 있는 종목, 수익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걱정 없이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차분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었다라는 건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갈리죠. 그래도 나는 변동폭이 좋은 게 좋다. 리스크가 있어 좋으니까 좀 변동폭 있는 걸 달라 하시는 회원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시장을 겪어보고 느껴보는 결과는 뭐냐면 시간 그때그때 파동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제가 그러잖아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명심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어제 저녁에 좀 사실 보면 그 가족들과 주위 동료들에겐 참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국 하이원 의원이었죠. 총격 그리고 또 흉기에 찔리면서 피살이 당했었습니다. 뭐 시작은 반대를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제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 증시가 마지막에 오늘 뉴스 보면 뭐 유럽이 브렉시트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 그러는데요. 막판에 하락폭을 만회를 했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우지수가 0.5% 상승해서 마감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뭐예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23일 투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3일 투표가 연기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서로가 막 찬성해라 반대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네, 지금 멈추자랍니다. 그럼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해소가 된 건 아닌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막 힘들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좀 쉼표를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반등세는 나와줄 겁니다. 자, 과연 이제 이러한 반등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얼마만큼 회복될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내 시장 보시겠습니다. 15일날 미국 시장 뉴욕 증시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 영국 경제 둔화 대한 우려가 아니라 미국 경제 둔화 우려와 그리고 영국에 대한 그러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 녹록치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컸던 것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초점은 브렉시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뭐 좀 완만하지 못하다,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안고 시작했던 국내 증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브렉시트입니다. 진짜 그 브렉시트라는 거 이제 뭐 잊을 수가 없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렉시트 뭐냐 브렉시트가 그랬는데 이제 야 브렉시트 덜덜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우선은 캐머런 총리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치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공약을 내세웠잖아.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본인이 되면 브렉시트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분명히 표를 얻었잖아. 그죠? 표를 얻어가지고 됐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계속해서 지금 캐머런 총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성하고 있어요. 반대하라 그래요. 반대하라 그러잖아. 이유 탈퇴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했다고요. 얼마나 지금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하고요, 이 정치권하고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냥 내세웠던 공약, 그냥 던진 돌멩이에 지나가던 깨구리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건 그럼 빨리 이거를 회복시키고 수습을 시켜 가야 되는 상황들이다라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을 봤을 때,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영국입니다. EU 분담금을 네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데, 영국이 안 내면 다른 나라들이 서로 품바에서 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부담이 생겨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왜 그러냐?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출, 그리고 또 영국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도 또 유출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 내용 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누굽니까? 1위가 바로 옐런 의장이었습니다. 옐런 의장의 입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 번씩 마스크를 씌워버릴 만큼 정말 대단한 입을 가졌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옐런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다, 그리고 구로다, 일본 총재다, 뭐, 이렇게, 해외의 인물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진핑, 리커창 뭐 다 있습니다. 해외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국내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흥국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 신흥국이라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은 뭐 때문에 떨어져요? 시장이 이러니까 뭐의 선호가 나타납니까? 안전자산의 선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제 BOJ가 열렸는데 거기서 금리 부양책을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못 썼죠. 금리 엔화를 떨어뜨리지 못했다고요.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잡지 못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누구의 역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아베노믹스의 역행 아닙니까? 아베노믹스 역행이라는 겁니다. 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시장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어이구, 외국인들 매수 나왔네요. 외국인들 매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그래도 누구에만 선호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어제 한국경제TV에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선호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만 한 게 없다고. 다른 애들은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에서 보세요. 지금 어제 5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갔죠. 네, 선물은 억 원으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계약으로 이야기해요. 자, 저렇게 계약이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 그 말은 우선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베팅 걸고 있다는 상황도 되겠죠. 불확실성에서 베팅 걸고 있는데 현물에서 안 빠져나간다. 뭡니까? 지금 안 빠져나가고 있다. 나중에 훅 빠져나가겠다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우선 해치를 한번 걸어놓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물 불확실성 좀 매도를 걸어놓고 난 뒤에 현물하고 선물하고 동시 매도 나간다 그러면 시장 상당히 약한데 지금 동시적으로 매도는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였냐면요. 기관들도 아니에요. 바로 개인들의 모의 매수가 많았다라는 겁니까? 코스피 매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개인들의 코스닥 매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매수가. 코스닥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 결국은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제 방송 많이 들으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뭐가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누가 매수하면서, 기관이 하든 외국인이 하든 니네들이 하든 어쨌든 해야 거기서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떨어뜨리는 건 누가 떨어뜨렸지만 올릴 때 누가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올릴 때 누가 올리냐에 따라서 시장의 강도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떨어진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떨어진 거 어떡합니까?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다라는데, 이제 끌어올릴 때 누가 끌어올리냐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누가 비차를 계속 나갔어요? 외국인도 최근 나갔거든요. 어제 많이 안 나갔습니다. 어제는 1000억 정도 나갔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 여기 라인 내려와야 되겠죠. 밑에 라인까지 지금 있죠. 위엔 지금 의미 없는 자리다. 이미 오렌지라는 거, 오렌지. 여기 라인이 아니고요. 밑에 라인입니다. 밑에 라인. 여기 1950포인트 정도 여기잖아. 그러니까 위에 박스는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잘 기억하세요. 지수에서요. 지수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전 박스가 위에 있었다 그래요. 위에는 없잖아. 이거 없는 거예요. 여기라고, 여기. 1950, 1970. 자, 1970부터 50까지 요 박스입니다. 요 박스가 뭐예요? 어제 캔들 자리잖아.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죠.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단기의 급반등입니까? 아니면 멈춤임이에요?
그렇죠. 멈춤이잖아. 멈춤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라고요. 멈춤 급격히 올라가주면 좋겠죠. 오늘처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흘러가줘야 된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뭐로 본다고요? 그것도 바로 멈춤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약세였습니다만은 그 막판에 물량들을 좀 끌어올려줬다라고 네, 보시면은 네,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코스피의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죠. 제약주들이 좋았다가 네, 주춤해버리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요. 기관들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 원래 기관 투자자들 그래요. 얼마나 겁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신뢰성 있다 그랬는데 이제 신뢰성 없습니다. 기관이 겁내서 턴다라는 거 이거 우려해갖고 따라갈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매도 나갔는데 네,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따박따박 떨어졌죠. 네.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한번 장중에 이런 거 투매 나와버려야 됩니다. 한 뭐 진짜 4%, 3%, 6%막 이래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훅 떨어져야 훅 올라온다고. 근데 떨어질 때가 따박따박 떨어져 버렸잖아. 그 말은 올라올 때가 힘겹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흐름으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주체였다는 게 조금 네, 기분 나빴다라는 거 네, 참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했을 때에 누가 잡아주느냐 거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네,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가 누구가 되겠냐라는 것들 정도 네,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관련주를 보시면요 몇 가지 있는데 윈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케어젠 뭐 맨날 공시 나오는데 우스 AMS는 어제 뭐 유승민 보다가 먼저 움직였던 게 전기차였죠. 애플 그 테슬라 시제품에 우수 AMS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먼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 새누리당 복당한다는 소식에 뭐 대신정보통신하고 관련주들이 올라왔었던 네,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수 AMS는 그 전에 유상증자를 네, 추진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네, 과정이다라는 거 네, 참고해 네,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특징주가 뭐가 있습니까? 180개 종목이 올라가고 900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것만 하더라도 특징주 다 이야기 나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요. 막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상승 마감했던 것은 결국은 어제 영국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의 네, 피사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결국은 이 여성 의원인데 여성 의원 과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마음을 쏟느냐 아니면 봐라 괜히 이것 때문에 더 그렇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유럽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번져질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조콕스 의원의 그런 피살 소식 때문에 어제 막판에 네,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네, 되겠고요. 이제 국제유가는 좀 많이 또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미뤄진다면 불확실성 해소가 안 되지 않나요? 또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만 시장 움직일 겁니다. 시장 반응할 거고요. 서두르지 않는 글로벌이에요.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부양책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써봤자 약발도 안 먹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고 난 뒤에 뭔가의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엇갈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는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결국은 그래도 삼성전자에 가장 큰 초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같은 값이면은 실적과 대형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아모텍이나 함솔테크넥스 이런 것들 막 역배열로 떨어지죠. 이럴 때 잡아놓고요. 뭐 유비케어, 뭐 제일바이오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중기로 다시 잡으러 추천드리는 것들 이때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요. 예전에 저희가 문자로만 나갈 때는 회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단타 종목 말고 우리가 스윙 종목 들으면 단타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거든요. 왜 스윙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드려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요 이땐 정말 와닿는 거라고. 어제 같은 경우 모든 사람 뭐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삼성전자 사놓을 거 그럽니다. 자 아니면 일양이 아픈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사놓을 걸. 이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슬러 갈 수는 없어요. 항상 지나갔지만 단기적으로 항상 작은 물량
다른 것들은 좀 큰 물량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매매가 좋겠다라는 거. 이미 2분기 실적 준비할 때 이거는 같은 가시면 실적이라는 맥락과 똑같고요.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오늘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시가가 떠요. 시가를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아침 시황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